어머님은 혼자 사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미역국 냄비 안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손녀 생일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잡채에서는 아직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불고기 냄새가 거실까지 퍼지고 있었죠. 손녀 민서는 풍선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귀에는 며느리 지연의 말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병원 예약은 다음으로 미루시면 안 돼요? 어머님은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시간 남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구나.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통장부터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정리해야겠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 강미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사람 좋은 웃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못 하나 사러 온 손님에게도 커피 한 잔 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꼭 일찍 떠나더군요. 남편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 제 세상은 오직 아들 최연우 하나뿐이었습니다. 현우 대학 보내려고 새벽 반찬 가게 일도 했고 식당 설거지도 했습니다. 겨울이면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나도 참았습니다. 아들만 잘 되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현우가 결혼하던 날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처음엔 참 싹싹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 같은 엄마 되고 싶어요. 그 말이 얼마나 예쁘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진 걸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세금도 보태주고 혼수도 도왔고 손녀 민서가 태어난 뒤에는 거의 제가 키웠습니다. 새벽 6시면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집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 젖병 삶고 이유식 만들고 민서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오전이 금방 지나갔죠. 며느리는 회사 때문에 바빴고 아들은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내가 조금 더 하면 애들이 편하겠지.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민서 좀 늦게까지 봐주세요. 어머님,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돼요. 처음엔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녀 생일이라 새벽부터 미역국 끓이고 있었죠. 그런데 하필 그날 병원 예약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했고 기침도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역국 불을 줄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 오늘 오전에 병원 예약이 있어서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다. 그러자 며느리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 민서 생일인데요. 케이크도 찾아와야 하고 할 게 많아서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님은 혼자 사시고 시간도 많으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혼자라서 남편 없이 늙은 저는 그 집에서 시간 남는 사람 정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더 서러운 건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병원 예약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불도 켜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남편 사진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들은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 말보다 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병원은 다음 주에 가시면 안 돼요? 며느리 지연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서 신발도 못 벗은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 병원에서 들은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거든요. 폐 쪽 염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 얼굴보다 어린이집 등원 시간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왜 아픈 것도 눈치 보며 살아야 할까? 손녀 생일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밤새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가슴은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답답했죠. 결국 동네 내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어머님, 과로가 심하세요. 이 상태면 당분간 푹 쉬셔야 합니다. 저는 괜히 웃었습니다. 제가 좀 무리하긴 했죠.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서 하원 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결국 약봉지를 들고 병원을 나오자마자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손녀 민서가 달려나왔습니다. 할머니, 그 작은 목소리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더 참았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분명 고맙다는 말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밑은 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낯설었습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며칠 뒤 저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당분간은 민서 보는 게 힘들 것 같다. 아들 표정이 바로 굳었습니다. 갑자기요? 며느리도 곧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님까지 이러시면 저 회사 계속 다니기 어려워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건강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온 건 걱정이 아니라 불편함이었던 겁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도와주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또 제가 물러났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줄어들었고 민서 사진도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연락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계속 시렸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주말 저녁 아들 부부가 들고 온 과일 상자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큰 집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에서 남편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장사하며 악착같이 돈 모으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그 집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과일 세트와 홍삼 상자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밝은 얼굴이었죠. 저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요. 식탁 위에는 제가 만든 불고기와 잡채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녀 민서는 맛있다며 연신 웃고 있었지만 어른들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며느리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집을 좀 넓혀가려고 하거든요. 저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안 될까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평생 고생하며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새벽 시장 다니며 모은 돈,
남편 약값 아껴가며 겨우 지킨 집이었죠.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너무나 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는데 그렇게 큰 집 필요 없잖아요. 혼자라서 또 그 말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늙은 저는 이제 자꾸만 혼자니까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어렵겠다. 그러자 분위기가 바로 싸늘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웃음을 거뒀고 아들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벽을 치세요? 벽이요. 평생 다 퍼준 사람한테 이제 와서 벽을 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병원도 미루고 몸 아픈 것도 숨기고 손녀 키워주며 살아온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서운함과 부담이라는 시선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울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다가 결국 혼잣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울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지친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왜 늘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을까? 그 질문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동네 게시판 앞에 멈춰 서게 됐습니다. 그 작은 전단지 하나가 제 인생 방향을 바꾸게 될 줄도 모르고요.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사람을 더 무너지게 하더군요. 처음 며칠은 너무 허전했습니다. 아침이면 민서 어린이집 갈 시간에 눈이 떠졌고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하지만 화면은 늘 조용했습니다. 저는 괜히 냉장고 문만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하루가 전부 아들 가족 중심이었다는 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주일쯤 지나자 몸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허둥지둥 나갈 일도 없었고 누군가 눈치 보며 반찬 만들 일도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 조용한 집안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게시판에서 문화센터 전단지를 보게 됐습니다. 중장년 반찬 창업 과정 모집. 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혼자 있기 싫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업 첫날 사람들이 제 음식을 먹고 놀라더군요. 선생님 솜씨 진짜 좋으세요. 반찬 가게 하셔도 되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참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세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민서도 할머니 찾는데 이렇게 갑자기 빠지시면 저희도 곤란하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저를 찾는 이유도 도움이 필요해서였구나. 그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 끝에서 아주 작은 결심 하나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살아봐야겠다고요. 그리고 그 결심은 오래 묵혀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틴 적도 있었습니다. 현우 학원비 때문이었죠. 남편이 철물점 문 닫고 늦게 들어오던 밤이면 저는 몰래 라면 국물에 밥만 말아 먹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들만 잘 되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현우 운동의 날이면 도시락 싸들고 운동장 끝에서 제일 크게 응원했고, 대학 합격 발표 날에는 남편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저는 늘 누군가 엄마로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강미자로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려고 참고,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맞춰주고, 좋은 할머니가 되려고 몸까지 아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인생은 텅 비어 있더군요. 그 사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고르고 메모장에 반찬 레시피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 하나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집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족 몰래 집을 내놨습니다.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컸습니다. 무엇보다 집 안 곳곳에 상처가 남아 있었죠. 기다려도 오지 않는 전화, 혼자 먹는 밥상, 남편 없는 거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려고요. 계약서를 쓰는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은 날 저는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햇볕 잘 드는 17평 아파트였습니다. 처음 이삿짐이 들어오던 날 텅 빈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구 눈치 보지 않는 공간이 생긴 느낌이었거든요. 그 뒤로 저는 본격적으로 반찬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 사람들 소개로 주문이 하나둘 들어왔고 동네 맘카페에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찬 깔끔하고 맛있대. 집밥 같아서 좋더라. 저는 새벽마다 시장에 갔습니다. 싱싱한 물을 고르고 멸치를 사고 두부를 만져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작은 아파트 주방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멸치볶음 냄새가 퍼지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냉장고 옆에 주문 메모지를 붙여놓고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일이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아들 부부가 집을 판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아들이 제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 버리시는 거예요? 아들의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달랐습니다. 아들 부부는 급하게 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작은 거실을 둘러보는 며느리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답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왜 상의도 없이 집을 파세요? 저는 조용히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 며느리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상의는 하셨어야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엄마 몸부터 걱정했어야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병원도 미뤘던 일, 몸이 아파도 손녀부터 챙겼던 시간, 혼자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희생당했던 순간들까지요.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아들은 한참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도 이제는 내 인생 좀 살아야겠다. 그날 이후 관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무조건 맞춰주진 않았고 아들 부부도 함부로 부탁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저녁이면 민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반찬 먹고 싶어?
그 말 들으면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아이만큼은 미워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달라진 일상 속에서 저는 늦게서야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늦게라도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저는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작은 반찬 가게 문을 엽니다. 처음엔 집 주방에서 시작했던 반찬 일이었지만 주문이 늘어나면서 동네 골목에 작은 반찬 가게 하나를 얻게 됐습니다. 가게 안 작은 주방에서는 늘 멸치 냄새와 따뜻한 밥 냄새가 섞여납니다. 저는 새벽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만듭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울컥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외로운 삶과 비참한 삶은 다르다는 걸요. 예전에 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참고 살았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려고,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좋은 할머니가 되려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저는 강미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찬 주문 메모지가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괜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억지 희생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삶이라는 게요. 가끔 민서가 와서 묻습니다. 할머니 여기 사니까 행복해?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할머니,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자기 삶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생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가끔은 자기 자신을 먼저 지켜야 인생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 말을 남기며 저는 오늘도 새벽 시장으로 향합니다. 이번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강미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